한동훈 위원장 요즘 굉장히 다급해 보이는 것 같던데 목련 피면 김포 서울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목련은 다 지고 난 다음에 지금 벚꽃이 폈는데 어떡하지? 벚꽃 총선이 돼버렸네. 벚꽃 총선의 벚꽃 사전 투표가 오늘부터 네, 이제 벚꽃 드디어 사전 시작이 투표. 됐는데 그렇죠. 마음이 어떨까? 지금 벚꽃이 핀 것처럼 기분이 그럴까? 아니면은 벚꽃이 진 것 같을까? 뭐 그게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다들 두근두근한가 봐요. 이 양당의 지금 지금 올해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도 네, 그렇고 맞아요. 국민의힘은 최대한 사전 투표하겠다면서 모든 지역구 후보들 다 사전 투표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도 사전 투표에서 최대한 나와야 됩니다. 독려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신문들도 뭐 다 그런 얘기고 음. 특히 어제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두고 양당에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판세를 또 거의 공식적으로 우린 이렇게 본다. 네. 공개한 게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신문 일면에 실린 거죠. 맞아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거는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보수계열 정당들은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판세 분석 결과를 잘 안 내놨다고 하던데 올해는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어떻게 판세 분석을 하고 있나 그것부터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신문을 보여드리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까요? 네, 신문은 여러 가지를 준비했지만 역시 이제 조선일보 일면을 보겠습니다. 네. 조선일보 일면 보시면 여도 야도 모두 50여 곳 초박빙. 일단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내용은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네. 한겨레 일면도 그런데 요건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일면 보시면은 여야 경합지 50여 곳 지지층 투표 총력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한겨레도 그렇고 조선일보도 그렇고 사실 논조는 정반대인 신문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예. 양쪽 모두 50여 곳이 초박빙이거나 경합지이다라고 하는 거는 양당이 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양당이 경합지 또는 어떤 이 박빙의 어떤 승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선거구의 숫자가 50곳 정도다 또는 55곳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양측이 일치하는 숫자다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양당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종합을 하고 또 이 좀 여러모로 일별을 해보면 네. 약간 다른 맥락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것도 읽히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먼저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얘기부터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이나 평론가가 덧붙여 주세요. 그러니까 판세 분석 기자회견을 어제 열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우세 지역은 110곳, 경합 지역은 50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조선일보는 표현하기로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구 254곳 가운데 우세 110석, 경합 50석을 뺀 94석 정도가 열세다. 이렇게 좀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조선일보 오면인데 오면하면 잠깐 띄워주세요. 네. 네. 제목이 이제 수도권 26곳에서 박빙이라고 여당이 얘기했다는 거고 야당은 부울경 두 자릿수 가능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판세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쏙 귀에 들어오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우세 지역으로 보는 게 110곳이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한 110석은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본다는 거고 경합 지역이 여기에 50곳 정도 되는 거니까 두 곳을 다 이기게 되면 한 160석 정도는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만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럼 뭐 94곳이 열세다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가 별로 없을 것 같고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이 한 절반 정도 가져가면 지역구에서 130석 정도, 125석 정도, 135석 정도는 지금 민주당에서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단독 과반도 가능하다. 아니면 더 의석도 가져가는 게 가능하다. 민주당에서 대략 그렇게 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또 다른 방식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이 최근에 바닥을 치고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에서 성과를 좀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수도권에서 지난번에 16석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기록적으로 패배를 했는데 네. 지난 총선보다는 이적에서 많은 의석 기대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고 이 조선일보는 그래서 조선일보의 요 기사의 핵심은 뭐냐면 양측 계산이 일치한다가 핵심입니다. 일치한다. 그렇죠. 네. 그래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확실한 우세 지역 110곳, 경합 지역 50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요거를 전체 지역구 254곳 중에 우세 지역 110곳하고 경합 지역 50곳을 빼면 말씀하신 대로 90곳이 열세인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민주당의 계산대로 하면. 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은 그거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 되는 건데. 그렇죠. 국민의힘은 일단 94석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네요.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이 80석 이상의 어떤 우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기사에 보면은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지역구 90곳 정도를 우세로 판단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열세 지역으로 판단하는 요 숫자하고 국민의힘이 우세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숫자가 일치한다. 그럼 민주당은 110석에서 시작하고 국민의힘은 한 90석 정도에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게 숫자가 그래서 이 양당이 지금 밝힌 숫자가 그래서 양측의 계산이 일치한다라고 조선일보는 주장을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걸 기본으로 해서 판단을 할 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수도권 박빙 지역구를 26곳이라고 보고 있다. 그게 서울 15곳이고 인천, 경기 11곳이다라고 하는 건데 민주당이 자체 판단한 박빙 지역구 50곳의 상당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과 부울경 지역이라고 한다. 그래서 민주당 관계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서울 48곳 중에 강남벨트를 제외한 30곳 이상이 우세였다가 최근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그 아래로 내려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고 이것도 국민의힘이 서울 15곳에서 박빙이라고 밝혔는데 양측 판단에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어요. 조선일보가. 네.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서울 지난 총선의 결과까지 종합을 해서 보면은 한강벨트인 동작, 마포, 성동, 영등포 등이 격전지로 볼 수 있는 건데 반면 40석이 있는 부울경의 경우에는 상황이 역전됐다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부울경에서 7석을 얻었는데 민주당 관계자가 낙동강벨트의 김해, 양산, 창원은 경합 우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부울경에서는 최대 2자릿수까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국민의힘은 부울경 중에 13곳이 초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이것도 사실은 두 정당의 계산이 일치한다라고 조선일보는 보는 건데 네. 다만 국민의힘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수도권의 온기가 부울경까지 퍼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국민의힘은. 부산과 경남에서 각각 6곳 정도가 박빙 열세이다. 그러니까 합치면 12곳 정도 박빙 열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충청 지역의 경우에는 캐스팅 보트 지역이라고 흔히 하지만 28석이 걸려 있는데 여기는 양당의 판단이 엇갈린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난번에 대전 7석, 세종 2석을 싹쓸이해서 충청에서 20석을 얻었는데 이번에도 최대 20석이 목표다라고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반반은 될 거다라고 한다. 그래서 충청권 13곳은 초박빙이라는 계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8석이 걸린 강원도의 경우에는 민주당이 지난번에 3석 얻었는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가져간 원주 등의 3곳도 박빙 지역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선일보 기사를 쭉 말씀드렸지만 각 지역별로 보면 충청하고 강원은 양당의 계산이 갈리는데 나머지 지역 수도권하고 부울경은 양당 계산이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국민의힘이 상승세다라고 사실은 얘기하고 있다. 맞아요. 조선일보는 그렇게 본다. 요거를 얘기를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른 신문은 또 다른 전망을 하고 있다는 거를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참 지금 피말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지금 그동안에 이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월 말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강북도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봤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랬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확 하고 분위기가 바뀌더니 결국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그 사이에 있었고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인 것처럼 보였는데 마지막에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네거티브 전하고 또 거기에 또 손발을 맞추면서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떠들더라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바닥을 치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위로 올라오는 방향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경합지 50곳이라고 하는 데에서 의미 있는 성과만 거두면 완패는 하지 않을 것이다. 또 그거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그런 것 같아. 기세가 지금 국민의힘 쪽으로 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사실 이재명 대표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아일보 아까 동아일보 지면을 보시면 동아일보 3면을 보여주십시오. 동아일보 3면 박빙 지역 써지면 여 과반될 것. 사전투표 포기하면 야 이길 것. 이게 양당 대표들이 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가 불안하다고 안 찍으면 결국 누가 이기겠나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투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단 0.73포인트 차로 이 나라 운명이 갈렸다는 걸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제 이제 부산 이 부울경 지원 유세를 이재명 대표가 하면서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는데 부산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국 박빙 승부처가 50개쯤 된다는 한 위원장의 말 사실이다. 박빙 지역에서 지면
과반수 의석이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과반수를 그들이 차지할 경우에 국회가 그들 손에 넘어갈 경우 정말 끔찍하지 않느냐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막판 보수 결집에 대한 우려도 표현을 했습니다. 보수 지지자들이 훨씬 투표율이 높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표한다. 그런 걸 배워야 된다.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내가 안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동아일보 3면 보여주세요. 이 동아일보 3면 지면을 보시면 이 동아일보 3면 보면은 밑에 보면은 민주 PK 경합 지역 늘어 국힘 수도권 빠르게 추격 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도 이제 각 당의 판세를 이제 얘기할 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게 보수 정당은 잘 판세 잘 얘기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 또 판세 전망을 얘기할 때 그 판세 전망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가? 이런 의문도 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전략적으로 좀 엄살도 피고 또 어떨 땐 또 약간 과장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솔직하게 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 수 있는데 동아일보 기사에 약간 그런 단서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요런 이제 전망도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지만 네. 동아일보 기사에 보면은 내부적으로 다른 판단도 있을 수도 있다. 그 대목이 이제 나와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좀 설명드리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날 공개한 우세 110곳, 경합 50곳보다는 판세가 더 민주당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러 자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당 자체 조사에서 수도권에서의 상승세를 비롯해 PK 지역 등에서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공개한 수치는 최대한 보수적인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사전투표 앞두고 이처럼 보수적 판세를 앞세운 것은 자칫 민주당발 낙관론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우세 지역은 최소 82곳이며 점차 늘고 있다. 경합 지역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저점을 찍고 판세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황상무 이정섭 논란과 의정 갈등으로 급락했던 지지율이 최근에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후보 등을 둘러싼 논란을 계기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사기가 지금까지는 좀 많이 저하됐는데 선거 종반에 나온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한번 해볼 만하다는 희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82개의 우세 지역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이게 뭐 전략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민주당은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낫다라고는 판단하고 있다. 이 정도가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아일보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 볼까? 이거는 좀 궁금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사실은 한겨레 일면을 보시면 네. 아까 잠깐 봤지 않습니까? 네. 한겨레 일면 기사에도 약간 그런 이제 잠깐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지역구 80에서 85곳은 우세이고 비례대표는 16에서 17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지역구와 비례 합쳐 120석까지는 확보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